네, 안녕하세요.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윤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곳 유관순 열사 사적지는요, 유관순 열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그리고 독립정신을 기리고요, 더 나아가서 3.1 정신인 3.1 만세운동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적 제230호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이 사적지 내에는요, 유관순 열사의 생각, 또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생애를 통해서 업적을 알아볼 수 있는 기념관이 있고요. 또 유관순 열사의 넋을 기리기 위한 공간인 추모각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1919년 4월 1일 일어나게 된 아운의 만세운동으로 순국하셨던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인 순국자 추모각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유관순 열사 그러면 굉장히 많이 알려진 독립운동가임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2019년이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 또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기념사업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3.1 운동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은 대답을 했던 것이 바로 유관순 열사였었거든요. 그만큼 유관순 열사는 어떻게 보면 3.1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분명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유관순 열사의 그 각별했던 나라사랑 정신, 그리고 독립 정신과 더불어서요. 당시에 일제의 강압적인 그 식민 통치에 맞설 수 있었던 그런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 건강한 저항심과 반발심, 그것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가 3.1 운동에 참여를 하고, 또 그리고 지역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살았던 고향이죠. 이곳 아오네에 내려와서 아오네 만세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유관순 열사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친구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관순 열사 아오네 만세 운동을 주도하셨던 혐의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거든요. 유관순 열사가 수감되어 있던 곳이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실이에요. 근데 이 8호사에 같이 수감되어 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저 기념관 안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어윤희 선생이래요. 이분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될 당시의 나이가 39살이었거든요. 서대문 형무소 8호실의 가장 연장자이기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12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16살에 결혼을 하세요. 근데 결혼한 지 3일 만에 남편분이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전장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또 17살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그 가장 정신적인 지주였던 아버님께서도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 곳을 전전하시다가 나중에 정착하시게 된 곳이 바로 개성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3.1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그 전에 계획을 하면서 이 독립선언서를 개성 지역에서 배포해야 되는데 배포할 사람이 선뜻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뜻 사람들이 나서고 있지 않을 때 이 어윤희 선생님께서 내가 하겠어 하면서 선뜻 나서서 이 독립선언서를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면서 개성 지역의 만세운동을 촉발시키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어윤희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권애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어윤희 선생과 더불어서 개성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유관순 열사의 그 이화학당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중국에 있는 경해여숙대학을 졸업하셨던 굉장히 엘리트이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3.1 운동 당시에는 유치원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다가 개성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신관빈 선생님, 신관빈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전도사셨어요. 전도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성 지역의 만세운동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호수동 여자 고등학교의 사감 선생님이기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도 개성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고요. 또 특별하신 분이 한 분 또 계세요. 기념관 내에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분은 까만 색깔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 눈은 잃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잃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성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신영식 선생님이세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임명애 선생님이세요. 네, 이분은 한국의 구세군 사령부의 사령관의 부인이셨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이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될 당시에 홀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예. 아기를 가진 상태로 예 수감이 되었다가 아기를 낳을 때쯤 돼서 출소를 하셨다가 다시 수감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서대문 형무소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른들에게도 힘든 곳이었었잖아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장애를 입고 그랬던 곳이잖아요. 근데 갓난아기가 그곳에서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같은 8호실에 있었던 이 여옥소에 같이 있었던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나중에 무사히 출소할 수 있었다. 엄마랑 같이 출소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을 더 소개하자고 하면 그 8호실에 한 분 같이 있었던 분들 중에서는 김향화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께서는 수원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는데요. 이분의 직업이 좀 각별합니다. 예, 기생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예, 이분이 수원 지역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기생 30명을 이끌고 그래서 수원에서 만세운동을 또 주도하셨던 어떤 분이라서 이분도 이제 우리가 좀 한번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의 여옥사 8호실 세평 남짓한 공간이거든요. 이곳에서도 정말 여러 직업을 가진 분들이죠. 학교 선생님이기도 했고 학생이기도 했고 기생이기도 했고 또 그리고 애기 엄마이고 또 시각장애인과 같은 여러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